인생의 큰 전환점인 은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지 않아도 개인의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융 자산을 쥐고 있다면 그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고 더 이상 싫어하는 사람들과 만날 필요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을 감수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짧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 10억 자산으로 인생을 재설계하는 방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은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은 무엇일까요? 사실 은퇴를 맞이한 후의 삶은 각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일에 얽매여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면 후자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일과 사람, 삶의 질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10억 원의 금융 자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은퇴 후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드릴게요. 1. 경제적 자유를 통한 시간 관리. 먼저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죠. 만약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끝나면 또 집에 가야 하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결국 자신의 시간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있다면 자산에서 나오는 연 1015%의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니 더 이상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례 1. 이경호 씨의 변화. 이경호 씨는 55세에 10억 원을 모은 후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싫어하는 상사와 일하고 쌓여가는 스트레스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이경호 씨는 결국 자산을 모은 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취미인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간의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으로 건강을 챙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일단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사람 선택의 자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을 만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불가피하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교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사례 2. 김수진 씨의 새로운 인간관계. 김수진 씨는 60세가 되던 해 10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은 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퇴 후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김수진 씨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 나와 맞지 않거나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은퇴 후에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김수진 씨는 이제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진정한 관계만 유지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내 삶에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에 투자.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없어서 꿈꾸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3. 정현수 씨의 새로운 도전. 정현수 씨는 58세에 10억 원을 모은 후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바쁘게 일하면서 취미도 없이 살았고 여행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여행과 다양한 취미를 쫓으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는 60세에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63세에는 마라톤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정현수 씨는 그동안 미루었던 것들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경제적 자유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10억 원이 있으면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투자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결론.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싫어하는 일과 사람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사람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10억 원을 목표로 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경제적 자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진짜 준비법. 여러분,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사실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칼럼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그 준비를 해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준비. 우리는 모두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하고 싶지 않다면 자산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산을 어떻게 불려 나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할지가 핵심이죠. 전문가의 조언은행에 예금만 해두면 금리가 낮아서 불안정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혹은 대체 투자까지 다양한 옵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안정적인 배당주나 성장주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은퇴 후에도 월별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1. 박지훈 씨의 투자 전략. 박지훈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결심하고 자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지만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삶을 원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주식은 분산 투자하며 안정적인 배당주와 성장주를 섞어서 투자했고,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투자는 계획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매달 투자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예전처럼 월급에 의존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원하는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으면 더 이상 회사에 매여 있는 삶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죠. 2. 나만의 시간, 나만의 삶.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뭐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그동안은 회사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의 조언, 자, 그럼 은퇴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기대를 떠나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정신적으로 만족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2. 김혜정 씨의 취미생활. 김혜정 씨는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에 매여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김 씨는 이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전시회에서 선보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3.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만나기. 은퇴 후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억지로 만나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더 이상 이 사람과 계속 연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사례 3. 정진우 씨의 인간관계 재정립. 정진우 씨는 은퇴 후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그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에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는 정말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정 씨는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진짜 준비. 결국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만의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산을 모은 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진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즐거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재정적인 준비,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을 고민하며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때로는 그 준비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64년생 어씨의 경우 철저한 은퇴 준비를 통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으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은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64년생의 은퇴 실패, 완벽 준비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향해 가는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건강을 챙기고, 은퇴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준비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퇴 준비가 잘못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안정이라는 덫에 빠지다.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64년에 태어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부터 은퇴 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은퇴 연령이 다가오면서 어씨는 재정적으로 꽤 탄탄한 기반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상품, 부동산, 그리고 조금은 모험적인 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보낼 준비가 되었죠. 어씨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그토록 바랐던 여유로움을 경험하기보다는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퇴 후 어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일상적인 소비 패턴을 놓치고 말았죠. 또 그동안 계속 일에 매달려 온 탓에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감정적인 공허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점차 심리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가 돈이나 자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재정적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그 외에 중요한 요소들 심리적 준비나 인간관계, 취미와 여가 생활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씨처럼 은퇴 후에 정체된 삶을 살게 되면 자아를 잃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예상치 못한 빈자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B씨의 이야기. B씨는 65세의 은퇴자가 될 때까지 체력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기며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셈이죠. 그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적 건강이었죠.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B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해왔던 B씨는 은퇴 후 갑자기 혼자 남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나 사회적 활동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B씨의 경우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며 신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 결과 정신 건강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몸은 강했지만 마음은 약해졌고 그로 인해 은퇴 후 삶은 매우 힘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은퇴 후 건강을 생각할 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준비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3. 사회적 고립. C씨의 이야기. C씨는 62세에 은퇴한 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쉬었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만족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점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 역시 바쁜 생활을 하느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차 커져갔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몇 달간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소속감을 느낄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신체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시시처럼 사회적 활동을 소홀히 한 결과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살게 되면 정서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은퇴 준비가 단지 재정적 준비나 건강 관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어시처럼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심리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취미생활, 인간관계 유지, 자기 개발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비시처럼 신체 건강에 너무 집중해 정신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시시처럼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은퇴 후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안정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금을 마련하며 퇴직 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실질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재정적 안정보다 중요한 것들.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안정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시처럼 철저히 재정적 준비를 마친 후 은퇴한 사람들조차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관계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인 공허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2. 정신적, 정서적 준비.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일과 책임감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적, 정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하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아 실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과 관련된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자기개발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느끼고 정서적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자기 존중감을 잃는 사람들은 종종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가 직장에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만남과 활동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물론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C는 은퇴 후에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자체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신체적 건강 유지. 은퇴 후에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과 식사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C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 더 이상 구체적인 업무나 일상적인 목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FC는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매달 조금씩 준비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는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이로 인해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준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BC7C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재정적인 안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이루어질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를 위해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지옥을 맛볼 사람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퇴직 후의 삶을 휴식과 자유로 가득 찬 시간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퇴직 후의 삶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준비 없는 퇴직, 경제적 파탄의 길.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은퇴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큰 집을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금세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았고 여행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연금을 믿고 있었지만 막상 연금을 수령하자 매달 나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금으로는 집을 유지하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퇴직 후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 씨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은퇴 후 몇 년 만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박 씨는 60대에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퇴직 후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편안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가며 심리적 불안정함이 심해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로 인해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고립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옥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퇴직 후 건강 악화. 이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체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퇴직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일상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할 동기마저 사라지면서 이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르게 변했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체중이 늘어나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질병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시간만 있으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일상의 작은 불편이 곧 큰 병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 그렇다면 퇴직 후의 삶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퇴직금과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외로움을 막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은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하며 그 결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재정 계획,
사회적 활동의 지속, 그리고 꾸준한 건강 관리로 퇴직 후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퇴직을 준비 중이거나 퇴직 후 삶을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고려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은 변화들이 퇴직 후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 지옥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가 말하는 필수 전략. 퇴직 후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삶은 그야말로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입은 끊기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며 건강도 점점 악화될 수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삶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한 필수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사례들과 함께 퇴직 후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정관리.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경제적 안정.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하려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매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고정비용, 특히 주택 유지비와 생활비가 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 씨는 추가 소득을 찾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퇴직 후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라. 퇴직 후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기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며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자들은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씨는 평생을 직장에서 보낸 후 퇴직하고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니 함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B 씨는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사회와 연결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3. 건강관리. 퇴직 후에도 건강을 놓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출퇴근하며 활동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C 씨는 퇴직 후 운동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동기부여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C 씨는 건강 문제로 인해 퇴직 후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통해 신체를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4. 의미 있는 삶을 찾아라. 퇴직 후 목표 설정.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바로 삶의 목표 상실입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은 퇴직 후 하루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D씨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D씨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재정적 준비,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관리, 그리고 삶의 목표 설정은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의 삶이 곧바로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미래를 대비하고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하면 5억이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죠. 저도 예전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알차게 꾸려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철수 씨 가족의 사례. 철수 씨 45세와 아내, 두 자녀는 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중 이대로 가다가는 하는 생각에 5억 원을 모아 은퇴 준비를 시작했죠. 우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필수 항목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계산했고 나머지 자금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도 기본 생활은 물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교육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철수 씨 가족의 사례는 결국 철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 민지 씨 가족의 사례. 민지 씨 42세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은퇴 대신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5억 원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뭐든지 갖추자는 부담 없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민지 씨 가족은 일상 속에서 절약과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은퇴 후에도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3. 영수 씨 가족의 사례. 영수 씨 47세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자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5억 원의 자산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지 않고 투자 수익의 일부를 여행, 동호회 활동 등 여가와 취미생활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택했죠. 덕분에 매년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수 씨의 사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40대에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적은 돈이라는 한계를 넘어 체계적인 계획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단돈 5억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철수 씨, 민지 씨, 영수 씨 가족의 사례처럼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준비 과정에서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고요.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생활은 현재의 소비 습관, 미래의 지출 예상, 투자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아래의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1. 은퇴 자금의 규모와 실제 생활비. 5억 원이란 금액은 한눈에 보면 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수십 년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한정된 자산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을 평가할 때는 연한산 수익률을 고려하는데 연 3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비교 서울 등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의 기본 생활비 주거, 식비, 교통비 등은 매년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5억 원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전략과 위험 관리. 은퇴 자금을 마련한 후에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야 합니다. 분산 투자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기본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 관리.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고수익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현재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 은퇴 전에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예산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 조정. 5억이면 충분하다라는 기대보다는 생활 패턴을 미리 조정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경제 활동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적 연결.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나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의 중요성. 5억 원이라는 은퇴 자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제로는 철저한 재무 계획, 현명한 투자, 소비 습관의 개선, 그리고 건강 관리가 결합되어야 성공적인 은퇴 생활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은퇴 전부터 미래의 지출을 예측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가족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4인 가족이 5억 원으로 은퇴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자산의 총액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방식과 미래 계획,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단돈 5억이라는 숫자에 좌절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